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뉴스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보다 지금 만약 산다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봐야 되는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매동 때문인데 왜 도대체 외국인은 삼전을 팔고 SK하이닉스를 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우크라이나 원전 리스크,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에 있는 야수분들이 많이 샀던 러시아 ETF 10일 다음주 목요일인가요? 그때부터 영원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가 끝났네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어젯밤 뉴스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시간 보고 내일 오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미국장을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다우 0.3% 하락, S&P 500 0.5% 하락, 나스닥이 무려 1.5%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국제 유가는 조금 잠잠해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란의 핵 합의, 복원 기대감 때문이라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 어제 저녁 WTI 가격은 전장보다 2.6% 하락해 배럴당 107.67달러의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 WTI가 100달러를 넘었으니까 이제는 곧 고점이겠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JP모건에서 진짜 끔찍한 전망을 내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JP모건 유가 사상 최고였던 147달러 넘어 185달러까지 간다. JP모건 체이스가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8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브렌트유 사상 최고치는 2008년 배럴당 147달러인데 이를 넘어선다고 전망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러시아산 원유 중 66%가 추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매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러시아산 원유에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원유 수급 불안으로 인플레가 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대우크라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유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유가가 무려 185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죠. 실제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난다면 일단 지금 생각해볼 거는 원유에 관련된 기업들은 당연히 오를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원자력을 포함한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강한 인플레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 크게 흔들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고 날린 원조 채권왕, 지금은 주식 살 때 아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릴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원조 채권왕으로 명성을 떨친 빌 그로스는 CNBC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금리 인상은 자산 가격에 큰 하방 압력을 가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산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금 적금이 갈수록 유리해지는 상황이 펼쳐지죠. 자, 예를 들어 만약에 금리 5%짜리 적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들 것 같나요? 안 들 것 같나요? 당연히 들겠죠. 배당주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은행으로 몰려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은행으로 간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금리가 높으면은 새로운 투자를 하기는 너무나 리스크가 커지고, 그리고 이미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은 그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 실적도 나빠지겠죠. 그래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산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해 가셨으리라고 생각돼요. 조금 더 내용을 보자면은 금리를 올리면은 금융자산, 특히 주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래서 빌 그로스는 나는 지금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이런 소리도 많아지고 있죠. 그로스뿐만 아니라 최근 유가 폭등세 이후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많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방금 전에 봤던 WTI 유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주식은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는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쇼크에 업종별 주가 희비, 정유 웃고 은행 울었다. 자, 최근 들어 뉴스 시간을 딱 봤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야, 이렇게 우크라이나 소식이 많으면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빼고 나면은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회담을 진행한다, 아니면은 뭐 원전이 공격당했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모든 것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국내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희비가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유가 상승에 정유, 조선주가 상승하고 있고, 그 반면 금리 인상 시기에 무조건 좋다고 했던 금융주가 최근 들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유주의 강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통상 유가의 상승은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소리인데요. 참고로 정제 마진이 뭔가 봤더니 석유 제품 판매 가격에서 원유 가격, 그 다음에 운송 등 운영 비용을 빼면은 그걸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정제 마진은 석유 제품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대두에 따라 특히 유럽이죠. LNG 운반선 발주 증가로 조선주의 수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기는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최근 들어 전쟁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빅스텝을 한다던 연준도 최근 들어 한 걸음 물러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기대감이 꺼지며 최근 약세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은행주 최근 들어 빠진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꽤나 많이 빠졌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무조건 저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결국 언젠가는 시기의 차이일 뿐 금리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최소한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이 저점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최근 들어 떨어지고 있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볼만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는 소식인데, 그런데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삼전보다 삼전우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9일부터 러시아 MSCI 신흥국 지수 제외, 코스피에 돈 몰릴까?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MSCI EM 지수에서 제외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 1조 원 안팎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MSCI 신흥 지수에서 1.49%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라지면은 한국 비중은 0.19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거의 1조 원 가깝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 중기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다른 신흥 국가들은 러시아 지수 제외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패시브 자금만 고려하면 한국 증시 매수액이 8천억이 늘어나 최대 2일에서 3일 정도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패시브 자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액티브 자금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더 중요한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시브 자금 유입이 9천억 내외로 추산을 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 중 비중 대비 거래 대금이 작은 우선주의 자금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본주보다 우선주가 당연히 거래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들어갈 때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도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1%도 채 빠지고 있지 않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주에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우크라 외무, 자포리자 원전 공격, 체르노빌보다 더 나쁜 재앙 가능성. 우크라이나 측은 우크라이나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서 러시아군들이 발포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자포리자의 재앙이 86년 체르노빌 재앙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공격 중단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개 중 6개를 보유한 가장
가장 큰 원전으로 유럽 최대 규모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력의 25%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거기서 방사능 수치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일단 다른 뉴스를 봤을 때 유엔 산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트위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규제 기관인 자포리자 원전 지역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방사능 수치가 상승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은 IAEA가 봤을 때는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미 사실상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군의 통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투운용 러시아 ETF 사실상 휴지 3월 10일부터 영원될 수도 MSCI를 추종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러시아 ETF가 휴지 조각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MSCI에서는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주식 가격을 0.00001달러 혹은 루블로 계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러시아 ETF는 모두 0에 수렴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투운용은 9일 종가부터 MSCI에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해당 가격을 수렴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결국 10일부터는 영원이 되는 것으로 사실상 거래 정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 적용이 된다면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외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 기분들 러시아 ETF 호기심이라도 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시끄러운 뉴스인데요. 갤럭시 S22 완전 느리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GOS 앱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시끄러운 뉴스입니다. 일단 GOS가 뭔가 봤더니 GOS는 게임으로 인식되는 앱이 켜지면 기기 사양을 자동으로 낮추는 기능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핸드폰을 좋은 걸 쓰는 이유가 뭘까요? 뭐 카메라랑 그런 걸 들 수도 있겠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가 발표한 성능으로는 야, 이 정도면 잘 돌아가겠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게임을 키면은 GOS가 발동되며 그 GOS는 기기 사양을 자동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서 고속도로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차량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게임을 할 때는 평상시보다 데이터 처리나 전력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기기에 과도한 발열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너무나 뜨거워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게임을 할 때는 초당 프레임 수와 GPU 성능을 조절해 해상도를 낮췄다고 하는데요. 이에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은 야, 그러면 이거 사기잖아. 아니, 자동차가 300km까지 충분히 달린다고 해서 샀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차량 발열을 막기 위해서 200km로 막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며 집단 소송을 예고할 만큼 강경한 태도를 현재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불만을 즉각 수용해 업데이트 단행 계획을 내놓으며 GOS 기능을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 기분들 GOS가 뭔지 아시겠죠? 최근 나오는 게임은 정말 고사양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열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발열이 혹시나 기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GOS를 통해서 성능을 살짝 조절했는데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야,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과연 이번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 부분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겔 기수 21년 만에 최대치 기록 그 뜻과 늘어난 이유. 아마도 기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아닌가요? 중학교쯤에 엔겔 기수라는 단어를 배워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엔겔 기수가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엔겔 기수가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12.8%로 2000년 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엔겔 기수가 뭔가 봤더니 일정 기간 가계 소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먹는데 얼마나 썼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엔겔 지수가 2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로나 이후 비필수 소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면서 식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엔겔 지수가 높아졌다고 하고요. 또한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농림수산품의 수입 물가가 20년 0.6%에서 현재 13.5%로 크게 뛰었으며 식료품이나 비주류음료의 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5.9%나 증가했는데 이러한 물가 때문에 당연히 엔겔 개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계 소비 내 임대료, 수도, 전기 등 비중을 나타내는 슈밥의 개수도 2020년을 제외하고는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내 월급 빼고는 전부 다 오르고 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지는데 하이닉스는 위에서 버티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외국인의 매동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고 SK 하이닉스를 쓸어 담는 이유를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최근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 가전, 휴대폰 등을 영위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반도체에만 특화된 SK하이닉스의 매력이 한층 부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비메모리도 함께 취급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가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최근 일본 키옥시아의 사고로 공급량이 줄고 가격 전망이 메모리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영향이 더욱더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달부터 낸드 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2분기에는 상승폭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섹터를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양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1개월 전 컨센서스 대비 0.4%가 증가했으나 삼성전자는 0.1% 감소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S건설 대선 후 의미 있는 리레이팅 기대. KB증권은 GS건설에 대해서 대선 후 중장기 주택 공급 정책이 동반된다면 의미 있는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목표가 56,500원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GS건설의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업종 내 각종 안전 이슈,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이익 저하 가능성,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GS건설의 연중 공급 목표 상향 가능성과 21년 분양 자체 사업 바탕의 원가율 상승, 방어 여력에 주목한다면 현재 주가는 투자 매력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올해 매출액은 전년비 4.9% 증가, 영업이익은 38%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GS건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조금 의미있게 20%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아무리 건설이라도 올해 기준 퍼가 6.8은 조금은 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충분히 상승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양봉이 많은 게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대선도 끝나가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G노태 항상 좋다 하는 그 기업이죠. 그런데 아직도 좋다고 하네요. LG노태 확장 현실 등 역대급 모멘텀, 지금이 매수적기. NH투자증권은 LG노태에 대해서 확장 현실, XR 등 역대급 모멘텀과 함께 올해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 목표 주가를 50만원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올해 예상퍼가 7.5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스마트폰 업체가 22년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G노텍은 경쟁사 신뢰도 하락으로 점유율 확대 추세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전히 주가 수익 비율, 퍼 밸류에이션 밴드 차트 기준 역사적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신형 스마트폰, 그 다음에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것이 완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비수기인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노텍 실적을 딱 봤을 때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이 퍼가 10이 채 안 된다는 건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얼마 전에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딱 공부를 해서 LG노텍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차익 실현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비수기라서 주가가 조금 낮아진 거라고 생각된다면은 당연히 지금이 가장 큰 매수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목표가 50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말 동안 경제뉴스 카카오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니까 아래 댓글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기리스의 주식 노트를 친구 추가를 하시면은 주말에도 저 기리씨랑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씨였습니다. 빠이용.